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부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부자인 거야? 네, 저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 바로 수입, 자산, 현금 흐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부자 마인드를 심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가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입은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수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 이 수입을 어떻게 자산으로 연결할지 고민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저축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 저축 여력이 바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씨앗 없이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저축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래도 월급만으로는 힘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저축을 통해 투자 가능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이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산은 한마디로 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은행 예금,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까지 내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부자들의 핵심 비법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잘 가꾸듯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또 위험에 대비해서 잘 배분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냥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무조건 한 곳에 몰빵 투자는 금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부동산과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나누는 73법칙 같은 전략이 있어요. 부동산 안에서도 주거용과 투자용을 적절히 섞어서 안정성을 높이고요.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게다가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눈을 돌려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합니다. 어휴, 복잡해 보여요. 네,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배분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마치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는 것과 같죠. 하나가 깨져도 다른 바구니의 달걀은 안전하니까요. 둘째, 부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요즘은 은행 앱이나 투자 플랫폼에서 내 자산을 한눈에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언택트, 자산관리 서비스를 똑똑하게 이용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나는 기계랑은 안 친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대 시대의 중요한 자산관리 능력입니다. 셋째, 꾸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서 전문가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들만 잔뜩인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지식을 넓혀나가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자산관리 능력을 키울 거예요. 넷째,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뭘 할 거야? 처럼 구체적인 장기 및 단기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 목표가 있으면 자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생기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자녀 학자금 마련, 내 집 마련,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나이와 연봉에 비례해서 잘 운용되고 있는지 부자지수를 활용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0을 곱한 후 이를 나이와 연간, 총소득 연봉과 이자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지수를 통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데도 적극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물론 자산을 관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부채 관리와 비상예비 자금 확보예요.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내로 유지하는 게 건강하다고 해요. 최 40%는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언제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마치 몸에 붙은 무거운 추와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비상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자산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세 번째 단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움직임을 말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현금 흐름이죠. 부자들은 이 현금 흐름을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흐르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죠. 부자들은 특히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란 매달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해요. 이걸 위해서 부자들은 자산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거나 주식 계량금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현금 흐름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가는 돈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해요. 마치 새는 물통을 고치듯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서 더 많은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서 생산적인 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요. 이런 지출은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입을 가져다 줄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죠. 또한 부자들은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울 때도 이 현금 흐름을 고려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족에게 증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때 현금, 예금, 주거용 부동산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들을 선호하죠. 특히 부동산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이전을 통한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미리미리 계획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과 현금 흐름을 설계합니다. 자, 오늘 부자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키워드, 수입, 자산, 현금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단어들이 단순히 재무 용어가 아니라 부자들이 세상을 보고 돈을 관리하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산이 다시 현금 흐름을 창출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뿌듯하네요. 여러분, 부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니죠.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기다리듯 우리도 우리의 수입을 자산이라는 씨앗으로 바꿔 현금 흐름이라는 물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거대한 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입과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정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